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새로 거침하겠습니다. WS 리프레시 신광섭 MBN 골드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수입니다. 이번 주는 아무래도 대형 이벤트가 오늘 새벽에 이제 FOMC가 있다 보니까 오늘까지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데 포인트 한번 짚어주세요. 네, 전일 이제 미국 시장이 좀 빠졌습니다. 네. 이유가 이제 PPI 지수죠. 생산자 물가 맞아요. 지수가 다시 한번 레코드를 기록하는 모습이 좀 나왔었어요. 네. 포인트 자체가 이제 월별로 끊었을 때는 예상치보다 0.2% 상승 0.8% 그리고 연간으로 봤을 때는 이전이 8.8%였거든요. 9.6%. 예상치보다는 0.4%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어제 이제 미국 시장 빠졌던 요인들은 이제 오미클론 관련된 부분보다는 FMC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 단계에서 이제 내일 이제 오늘 밤 새벽에 이제 아마 결과가 나올 텐데 예. PPI 지수가 올라갔기 때문에 예상치도 뛰어넘었습니다. 뛰어넘어서 이거 생각보다 빠르게 1차 금리 인상기가 도달될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감들, 긴축이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이제 우려감들이 나오면서 차익 매물, 특히 그래서 아마 통상 이제 과거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 1차 금리 인상기를 진입하는 시점에서 항상 성장주가 좀 크게 약세를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전반적으로 주요 이제 빵주? 이제 빵주가 아니죠. 페이스북이 M으로 바뀌었으니까 망주라고 좀 표현했는데 망주, 예. 네. 망주가 조금 전체적으로 3에서 4% 하락 나오고 전반적으로 다 빠졌다고 보시면 좋은데 그거 대비해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선방하고 있다. 지금 보시면 선방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SK하이닉스 같은 좀 큰 종목들이 좀 버텨주는 모습도 좀 보이면서 예. 어쨌든 지금 수급도 굉장히 말라 있습니다. 오전장 보면은 1,000억 정도 내외의 규모로 매도만 일관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크게 내일 이제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이제 경계감도 있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재미없는 오전장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어서 아마 내일이면은 이제 우리나라 시장 여기서 위로 갈지 아니면은 밑으로 빠질지 결정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눈치 보기 장세다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연말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 네. 이제 FOMC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눈치 보기 장세가 연출될 거라는 생각들은 다들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투자 식스팩을 담당했던 강성호 아나운서 합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광섭 매니저님, 네. 화장품 무슨 일입니까? 어제 바로 얘기하자마자 저도 사실 좀 동의가 되는 부분이었는데 오늘 바로 움직여버리네요. 네, 일단은 어제 사실 밸류에이션 관련된 부분 얘기를 할 때 수출 금액도 좀 얘기했었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구간에 진입을 했다. 네. 과도하게 좀 나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PPI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뭔가 기록적인 레코드가 좀 나왔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한 영향으로 좀 가치주로 판단돼서 이쪽으로 좀 수급 매기가 좀 쏠리는 것 같고 예. 중소형주 화장품 쪽은 그렇게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모레 그룹주 그리고 LG 생활건강 이 정도 이제 대형주 위주로만 어느 정도 좀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여기서 이게 추세가 돌았다고 판단되기는 어렵지만은 내일부터 FOMC 끝나고 나서 결과가 나오겠죠. 그 이후에 또 이런 화장품주들이 또 같이 강세를 보이는지 강세를 보이면은 추세 상승으로 좀 연결될 수 있는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내일까지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주의 기록이 좀 깨지는 2주의 징크스가 깨지고 있는 느낌이 좀 네. 드네요. 오늘 옷도 멋있게 입으시고.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네. 일단은 오늘 제가 목이 좀 불편하신 것 같아서 먼저 얘기를 좀 할게요. 네. 오늘은 아마 증시 포인트 살펴봤고 아마도 오늘 첫 번째 새로 고침이 이 바닥권이라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봤던 이 화장품도 어떻게 보면은 이 일종의 한 종류라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번 새로 고침에 대해서 제가 원샷을 받으니까 상당히 좀 부담스럽기도 한데요. 이 바닥권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화장품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좀 바닥권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보시나요, 신광섭 매니저님? 지금 상황들이 약간 이제 빠른 이제 급격한 순환매 장세가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바이오도 사실 바닥권이었죠. 맞아요. 바이오도 바닥권이었고 이 바이오 쪽이 어제까지는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리고 매드팩토 같은 경우에는 머크, 삼상, 임상 관련된 부분들이 얘기 나오면서 20%, 30% 넘게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은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오늘은 이제 코로나 관련 모멘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바이오 쪽에서 가장 싫어하는 프레임 자체가 코로나 프레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프레임 때문에 사실 작년에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종목들, 기본적으로 한 5에서 한 10배 정도 간 종목들이 워낙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프레임을 빨리
지워버리고 자체 모멘텀, 자체 그런 산업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R&D 산업이라든지 뭐 바이오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쪽으로 엮여서 가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지금 뭔가 사실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관련 뭐 경구용 치료제 뭐 이런 쪽으로 엮이면서 가는 거는 사실은 저는 별로 안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고 제가 확답은 드릴 수 없지만 저는 뭐 이 기간이 좀 지나면 저는 이제 긴 터널의 끝에 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코로나 관련 부분을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지나가게 되면 이제 햇빛이 뜨고 이제 광명을 뭐 볼 수 있는 자리까지 왔는데 끝자락에 왔는데 여기서 뭔가가 이제 바이오 쪽으로 수급 쏠리고 뭐 이전엔 계속 1박 2일 코스였죠. 인공지능. 그렇죠. 어제는 또 제주도에서 안타깝게도 뭐 지진 났다고 해가지고 지진 관련주들이 삼형엠텍 뭐 KT 서브마린 뭐 급등 나왔다가 지금 위크로 달고 쭉 밀리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대부분 종목들 특징이 바닥이었어요. 계속 뭐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상당하게 6개월 이상 소요가 되고 나서 돌리는 패턴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도 바닥권이지만은 조금 이제 탑5 종목들 제외하고는 개인적으로 그런 종목들 제외하고는 조금 올라갈 때마다 기계적으로 쳐내시는 게 가장 좋다. 보유자분들이. 그래서 쫓아가는 거는 조금 삼가는 게 좋고요. 그래서 바이오 쪽을 이제 바이오도 결국 그 바닥권이 있으니까 말씀 네. 한번 드려봤고 전반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특히 과대납폭 대형주들이겠죠. 그러니까 못난이들의 반격이라고 할 정도로 일단 못난이들의 첫 번째 반격이 바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부터 비롯됐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에 대한 이슈로 올라갔다가 지금 조금 눌리고 있죠. 어쨌든 뭐 시총을 컨트롤할 수 있는 코스피 지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시총 1등, 2등 종목이기 때문에 그럼 다음 차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봤을 때 뭐 대부분 이제 대형주들이 이제 화장품도 결국 이제 경기주다 보니까 경기 민감주다 보니까 이 가치주들 위주로 지금 순환매가 구조가 나오면서 조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발췌했던 자료들 지난번 이제 이베스트 쪽에서 이제 나온 자료를 가지고 네. 그때 이제 가치주 성자주 밸류를 이제 비교하는 이제 레벨 도표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99년도 00년도 닷컴 버블 당시 때보다 성장주의 레벨업이 굉장히 이미 넘어섰다. 맞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마 기본적으로 이제 뭐 고등학교 때는 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대학교에서 거시경제학만 여러분이 공부하신다면은 그 과거 이제 역사를 볼 수 있거든요. 1차 금리 인상기, 2차 금리 인상기마다 어떤 국면을 진행되는지. 근데 지금은 이제 테이퍼링은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게 내일 중요한 게 테이퍼링 이슈 이후에 어떤 게 나올 거냐. 맞아요. 1차 금리 인상기를 얼마나 빠르게 진행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1차 금리 인상기를 우리가 맞이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이 자세가 당연히 성장주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그래서 그런 반비례 구조를 봤을 때는 당연히 가치주가 좀 더 싸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배당락일 28일이죠. 공매도를 이제 대주나든지 공매도를 진행했던 물량들에 대해서 쇼커버가 들어와야 되고 기존 주주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빌려준 차입에 대한 이 물량도 있기 때문에 그 주주들 입장에서는 또 배당을 받고 싶어하는 또 욕심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부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어느 정도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부분들은 거의 이제 그 매물이 소화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판단했을 때 배당락일까지는 계속해서 이 쇼커버 관련된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계속 제가 연말까지는 상단은 좀 막혀있지만 그래도 소폭의 이런 소프트한 산탈레리는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네.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일단은 최근에 나스닥 미국에서도 보면은 나스닥의 어떤 낙폭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빠르게 선순환 내지는 빠르게 테마가 1박 2일 장세로 움직일 네, 때는 맞습니다. 되려 조금은 가치 영역 그리고 바닥을 통과하고 있는 업종과 종목을 보자라는 얘기를 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다고 무조건 가치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뭐 약간 좀 직접적으로 물어본다면 어떻게 그런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포착할 수 있는지 네. 그럼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단순하게 이제 네. 접근하는데, 그러니까 통상 이제 우리가 최악의 국면이 바로 2년 그 작년에 있을 때 코로나 팬데믹 네. 이때 당시지 않습니까? 네, 이때 이제 맞아요. 모든 자산들의 폭락이 나왔던 부분인데 그때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주가 레벨과 그때 주가 레벨에서 EPS를 한번 따져보는 거죠. 아. 주당 순이익을 대략적으로 이제 분기나든지 반기, 연간을 끊어보고 네. 그 전에 주가 대비해서 지금 만약에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또는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해서 폭락장 당시에 수준까지 레벨이 다운된 종목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실적 특히 이제
간단한 거는 EPS거든요. 주당 순이익. 미국에서는 통상 주당 순이익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같이 비교해 놓고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된다는 거겠죠. 근데 그거보다 뭔가 주가 레벨이 현저하게 지금 많이 다운돼 있다. 그러면 굉장히 저평가에 대한 위치가 좀 분명하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료를 제가 하나 요청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 앵커님이 한번 설명해 주실 겁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제가요? 뭐죠? 네. 이거는 이제 뭐 제가 만든 거긴 한데요. 네. 작년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중소형이든 대형이든 성장주가 괜찮았어요. 네. 성장이라고 붙여 있는. 뭐 가치주도 오르지 않은 건 아니지만 사실은 뭐 성장주 대비해서는 뭐 3분의 1 내지는 4분의 1밖에 안 갔던 장이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명확하게 나오는 게 이제 가치라고 이제 붙어 있는 스타일이 괜찮았죠. 네. 그래서 이제 첨언을 해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작년에서 올해 넘어올 때 인덱스 코스피 기준으로 100% 이상 상승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좀 기대 수익이 생길 수 있는 업종과 종목으로 가다 보니까 가치주로 좀 전환되는 것 같고 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이제 괜찮겠네라고 생각이 든 게 주가는 사실 코로나 이전보다 더 하락을 했거든요. 이참에 LG 생활건강 같은 맞습니다. 경우에도 제가 그렇게까지 이평선이 무너지는 거를 본 적은 없어요. LG 생활건강 자체를. 거의 뭐 폭포수예요. 네. 한 거의 300일선인가? 네. 그걸 한 번도 이렇게 무너뜨린 적은 없었는데 맞습니다. 최근에 좀 그게 무너졌더라고요. 물론 그 자체를 좋게 보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안 좋게 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수출 금액 같은 경우에도 좀 올라오고 더불어서 애널리스트들이 좀 소위 말해서 이제는 좀 진저리를 칠 때, 예, 그럴 때가 좀 반전의 기회가 왔다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도 그런 특징으로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소외주 내지는 오히려 커버하지 않은 종목에서 상당히 많은 기회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당연히 펀더멘털을 봐야 되는 건 맞고, 근데 뭐 악재를 다 소화할 만큼의 가격이 됐다면 약간 역발상적으로 네. 누구나 안 볼 때 조금은 봐야 되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올라가는 지금과 같은 뭐 사이클에서는 되려 조금 더 자금이 최근에 보시면은 미국의 변동성은 굉장히 심한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잘 버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은 성장, 밸류에이션 높고 한국은 가치, 밸류에이션이 낮은 그 역량에서도 우리나라의 어떤 증시를 좀 설명해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두 분이 얘기하셨던 거에 네. 다 부합하는 섹터랑 종목을 지금 방송을 통해서도 이거 말하면 다 알게 되는데 나만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게 그래요? 있는데 저는 여기에 가장 부합한 걸 타이어 업계라고 생각해요. 타이어. 그러게요. 타이어 업계도 끝나고도 저한테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타이어 어떠냐고. 그러니까 되게 지금 꽂히신 것 같아. 계속 타이어만 얘기하고 네, 제가 뭐 타이어 사이트 들어가서 가격 따지 뭐 공인비까지 다 비교해가지고. 근데 아예 말이 안 되는 게 아닌 게 어쨌든 전기차든 내연기관이든 타이어는 부품이잖아요. 그거 결국 갖고 가야 돼. 타이어 없이 어떻게 있으니까. 지금은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타이어 자체가 이 OE와 RE라고 OE는 이제 오리지널 이퀴멘터라고 그래서 맞아요. 신차 나올 때 붙어서 나오는 게 네. 있고 RE는 이제 타이어 교환할 네, 때 맞습니다. 한 건데 자동차 재고가 지금 저렇게까지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 반도체 쇼티지가 조금은 완화되면 맞아요. 타이어 붙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럼 나쁘지 않은 어떤 가치주지 않겠냐는 네.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맞죠. 사실 그것도 경기 재개주죠. 예. 그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신차를 구매하고 싶어도 딜레이 자체가 좀 많이 걸리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뭐 반기나든지 연간 단위로 이제 타이어를 교체하시는 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또 이 타이어 교체 주기 도래 자체가 통상 이제 겨울이 좀 다가오기 직전에 갑자기 온도 변화가 좀 클 때 한번 이제 점검도 받으시고 대부분 교체를 많이 하시는데 네. 뭐 지금 상황에서는 타이어도 뭐 당연히 바닥권에 위치했던 부분도 맞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사실은 뭐 가치주가 좋다, 뭐 성장주가 좋다는 뭐 결국은 미국 시장이 결정을 내려줄 겁니다. 이번에 FOMC 끝나고 나면은 다시 성장주가 치고 갈지 네. 이런 거 보시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테슬라 주가랑 예전에 과거 사례 비교했을 때도 우리 앵커님도 어제 오프닝 차트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타임지 네. 얘기하면서 네. 그러니까 대주주가 매도하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주가가 계속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다. 그리고 가격 조정이 나오면 여기 상당히 좀 힘든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주가 조금은 그래서 조금 어렵다, 더 어려운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거의 이제 불변의 법칙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금리 인상기를 맞이할 때는 어찌됐든 성장기는 이제 산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진통을.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대표적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종목을 좀 말씀드리면 네. 저는 일단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CJCGV라는 종목을 굉장히 유망하게 보고 있다. 사실 이것도 누가 생각하더라도 오늘 이제 벌써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는데 네. CJ, CGV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 또 종목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월가에서 캠피셔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본인은 이제 항상 투자 수익률을 어떻게 위대하게 거두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는 대중이 굉장히 진절머리가 날 때, 진절머리 나는. 진절머리가 나고 거의 반포기 상태가 갔을 때 그 섹터들만 집중적으로 매수를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이 지금 보이는 세 종목이 네. 좀 그렇게 해당이 좀 되고는 있네요. 맞습니다. 예, 그 네. H&M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BDI 지수도 있겠지만은 SCFI 상하이 그쵸. 컨테이너 운임 지수인데 슬금슬금 돌리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죠. 뭐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뭐 중국에서 경제공작회의에서도 중국은 지금 발등이 떨어졌어요. 인플레, PPI도 엄청나게 레코드 썼고요. 그래서 예. 계속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제가 알기로는 안정을 시켜야 된다. 안정이라는 단어를 수십 번 얘기했습니다. 한 열 몇 차례 얘기했거든요. 17번 했어요. 예, 17번이죠. 그 정도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동계올림픽 전후로 저는 조금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좀 더 빠른 스텝으로 뭔가 이 정책적인 부분에 변화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대부분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추세 상승으로 간다고는 제가 볼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28일, 그러니까 결국은 배당 기산일인 27일까지는 그래도 여기서 5에서 10% 정도의 상승은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접근해 볼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CJ, CGV, 아모레퍼스픽 같은 종목은 뭐 누가 보더라도 진저리가 날 수는 있는데 네.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아이디어였고요. 두 번째 새로 고침은 아무래도 오늘 새벽이니까 우리나라는 좀 내일 알 수 있는 네, 이벤트에 맞습니다.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이벤트 하면 또 FOMC밖에 생각이 안 나요. 네. 그리고 FOMC에서 다들 예상하는 거는 뭐 긴축이나 약간 매파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비둘기였다가 매둘기였다가 이제 아예 매로 바뀐다. 막 이렇게 바뀌는 분위기인데 국내 증시에 어떻게 영향이 미칠까요? 저는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좀 반영이 이미 좀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되고 있다. 예, 이미 좀 충분히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오히려 내일 이제 결과가 나오고 나서 네. 이제 코멘트가 나오고 나서 시장이 조금 더 이제 연말까지는 배당락일까지는 좀 안정화가 되는 가능성들을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배당락일 이후에 연초 넘어갈 때가 이제 문제라고 계속 수차례 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뭐 일단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년에 이제 3회를 할 것이냐, 아니면 한 번 더 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 스텝을 얼마나 빠르게 진행할 거냐. 근데 지금 보면은 2년물, 10년물 이제 금리를 차이를 딱 놓고 보면은 예. 거의 지금 한 88% 정도의 확률로 지금 더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3월 정도에도 1차 금리 인상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조금 더 우세하게 지금 월가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펀드 매니저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를 좀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 시장도 그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래서 테이퍼링 관련된 부분보다는 얼만큼 빠르게 진도 있는 이 1차 금리 인상기를 빠르게 주어질지 이게 굉장히 주요 포인트다. 근데 내일 만약에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뭐 테이퍼링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기존대로 얘기는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좀 넉넉하게 여유 있게 좀 스탠스를 갖고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뭐 시장은 뭐 단기적으로 환호하겠죠. 예.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3월이나 4월에 빠르게 좀 진행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코멘트가 나오기 시작해서 더 강력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은 시장은 좀 단기 충격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바이든의 어떤 재지명을 받고 네. 나서는 이제 확실하게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변모를 보였기 때문에 기조가 철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를 시장은 또 이제 알고 있고 네, 근데 이제 맞습니다.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제 물가에 대한 코멘트와 그거에 대한 스탠스 얼마나 점도표에서 연준 의원들이 18명 정도 되는데 점을 찍거든요. 그걸 얼마나 좀 시장 예상과 부합할지 아니면 시장 예상보다 좀 더
매파적으로 바뀔지가 오늘 새벽에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근데 사실 FOMC와 관련된 거는 이미 좀 많은 얘기들이 나왔고 남아있는 이벤트까지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챙겨볼까요? 우리가 FOMC가 딱 끝나고 나면 뭐 배당 기산일, 배당 일까지는 좀 뭐 괜찮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조금은 더 챙겨봐야 되는 이벤트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이벤트로 보면은 내년 1분기에 이제 예정돼 있는 IPO 대여든지 LG 엔솔이라든지 네. SK온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네. 좀 수급 교란 요인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렇겠죠. 왜냐하면 몇십 조에 대한 돈이 블랙홀처럼 조금 이제 빨릴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제 그래서 제가 1월 달이 조금 더 우려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요인이 그런 요인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인데 요거는 이제 조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최근에 지금 이제 러시아가 나토랑 지금 대립 관계를 좀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유럽 지역 그 서쪽에 러시아 서쪽에다가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핵미사일대를 배치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지난번에 크림반도 관련된 이슈도 있었지만은 이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좀 치르기 위해서 또 10만 명의 군대를 국경 지역에 지금 집결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사실은 같은 이념으로 구성된 국가지 않습니까? 사회주의 그렇죠. 국가라고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뭔가 이제 자유민주주의인 이 진영 그리고 사회주의의 이 이념 싸움들이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제2의 또 냉전 시대가 돌입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자원 전쟁인 것 같습니다. 자원 전쟁. 그러니까 인플레 관련된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원 전쟁으로 좀 가는 부분이 있어서 대부분 요거를 좀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테이퍼링도 중요하지만은 오히려 저는 내년 초가 이게 조금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는 안 되겠지만은 이 뭔가 이제 정치적,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조금 우려된다. 그래서 요거 뉴스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알겠습니다. 이슈도 참 많고 봐야 될 게 많은데 투자 전략 같은 걸 좀 잡아보자면은 이번 주 어떻게 보면 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또 되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두 분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은 쉬는 것도 답이라고, 왜냐하면 그 투자를 계속 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쉬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맞아요. 생각보다. 네. 왜냐하면 내가 이제 놓칠 수 있다라는 근질근질합니다. 그런 것들. 예. 그리고 내 종목이 이제 손실이 나면 어떨까. 아니면 손실 나다가 수익이 나오면 또 바로 또 약간의 수익을 받고 네. 처분해버리는 그런 약간 아쉬운 그런 결정도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이제 정치적인 이벤트도 사실은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연말 연초 좀 쉬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신광선 매니저 또 이제 요새 신기가 좀 들리는 그러니까요. 느낌이 좀 들어요. 네. 또 PT 종목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오늘의 PT 종목 공개해 주시죠. PT 좀 공개를 해드리기 전에요. 네. 최근에 또 랩 시리즈 소개시켜드렸잖아요. 랩 시리즈. 그렇죠. 화장품인가요? 알랩. 첫랩, 알랩.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랩지노믹스 아니냐라고 아, 하실 텐데 랩지노믹스 그렇죠. 아닙니다, 여러분. 진단 키트 아니고요.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PT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죄송합니다. 좋아요. 알랩, 철랩 시장 뭐 네. 하락 나오는데도 오히려 좀 연구원이세요, 상승세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오늘 종목은요. 네. 조금 이제 좀 다르게 좀 접근을 해봤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뭔가 주목받지 않은 종목들을 오히려 좀 공략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대선 정책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대선 정책주를 가지고 나왔고요. 또 주말에 또 이분이 또 토론회도 참석하신다고 하니까 그와 네. 관련된 이슈가 나올 것 같고요. 5,290원에 저는 실시간으로 수익률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편입한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고요. 종목명은 저출산 정책 관련주입니다. 저출산. 바로 아가방 컴퍼니라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번호는 013990이고요. 뭐 사명에서 모든 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유아용 관련된 용품 제조 판매하는 업체고 뭐 중국행 매출도 많이 좀 끌어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최근에 산화 정책 관련된 또 완화 관련된 부분이 나와서 최근에 또 추가 상승이 좀 나왔고요. 주가 자체가 최근에 상승 나왔다가 고점 대비해서 35% 정도 레벨 다운이 된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저는 충분히 저가권이라고 판단돼서 이 종목을 선택하게 됐고요. 대선 야권 후보분의 이런 인구 정책 관련된 정책
이슈가 좀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부터는 출산하면 200만 원 지급하겠다, 도별로 좀 차등 지급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아마 계속해서 이에 대한 지원금들도 그리고 아마 이제 아기 키우신 분들 알겠지만 저도 아기를 많이 키우다 보니까 네. 36개월까지 사실은 30만 원 정도 지급하다 이거를 상향해가지고 40만 원 지급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또 예산안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유아용품 관련된 소비가 촉진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예. 정책 모멘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매수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목표 가격을요 6천 원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천 원 정도로 짧게 한번 말씀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4,800원 선으로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충분히 여러분들 리서치를 하시고 나서 바로 쫓아가는 것보다는 방송 끝나고 한 번 더 리서치 하시고 한번 매수하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아가방 컴퍼니 여러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가방 컴퍼니 자, 목표가 네. 6,000원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4,8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WS 리프레시였습니다. 두 분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